자, 채권법에서 이제 임대차인데요. 동이 있는 것과 동이 없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알겠죠? 동이 있는 거 없는 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책은 안 나왔는데 갑자기요, 20배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한 두세 번 안 나오고 매년 나왔을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요. 자, 동이 있는 것부터 먼저 보죠. 여기 보면 이렇게 갑이 있죠? 갑이 있고요. 여기 뭐냐? 을이 있죠. 을이요. 그런데 을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인데요. 을이 그걸 다시 병한테요. 전차인을 준 거예요. 전대차를 준 거예요. 여러분, 항상 봐봐. 전세, 전대차를 뭐냐면 봐봐요. 여기요. 여기가 임대차죠. 임대차가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 이렇게 전대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알겠죠? 자, 가볼래요? 여기요. 임대차가 있죠? 그럼 여기요. 전대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항상 임대차 안에요. 전대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전대차는 임대차예요. 존속기간이죠. 존속기간하고요. 보증금하고요. 보증금하고 월차임 있죠? 이런 것들이 임대차보다 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럼 전전세도요? 마찬가지겠죠? 항상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갑이요. 을이 병한테 전대차를 주는 것을요. 갑이요. 뭘 한다?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한단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동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뭐 할 수 있다? 전차는 여기 원래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죠.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잖아요. 그러면 병은 을하고 계약했는데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한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봐봐요. 우리가요 중요한 것은 동이 있는 전대차는 여기에 임대인이죠. 이 임대인하고 여기 전차인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요. 임대인하고 전대하고 둘이요. 동의를 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계약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차는 안 되고요. 이 병은요. 갑에 대해서요. 뭐는 없냐? 권리는 없어요. 권리 뭐만 있다?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병은요. 갑한테요. 차임을 지급할 차임 지급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선 청구요. 수선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선 청구 권리는 없어.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여기 사고 있는데요. 건물에 비가 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임대인한테 직접 전화해서 수리해달라고 하면 안 돼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해야 돼요?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갑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요. 을이 갑한테요. 월세가요. 6일이에요. 그 다음에 병이 을한테요. 월세가요. 8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6일날 주고요. 6일날. 그 다음에 병한테 8일날 월세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6일날 월세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요 뭐라 한다? 병한테 너 8일날 월세를 을한테 주지 말고 그 월세 나한테 줘. 그러면 이때요 병은 갑한테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가요 세 번째 종료가 되잖아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를 할 수 있어요. 임대청구는 뭐냐면 병이요 갑한테요 나한테 다시 임대 주면 안 돼요 이렇게. 알죠? 우리 방금 뭘 배웠죠? 부속물 매수 배웠나요?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배웠나요? 그래서 부속물하고 지상물 매수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속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이 갑하고 을하고죠. 갑하고 을하고는 뭐 큰 문제는 없지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만약에요. 여러분 봐봐요.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이렇게 매달려 있죠. 이걸 여기를 뭐다? 임대차죠. 이렇게요. 벽에 천정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임대차죠. 그 다음에 임대차고 전차인하고요. 전대차죠. 이렇게요. 전대차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갑하고 을하고 임대차가 끝나면 줄 끊어버리면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도 끝나겠죠. 무슨 알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동이 있는 경우는요. 갑하고 을하고가 합의로 해지하죠. 합의로 해지해도 병의 전차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동의해놓고 나서 합의로 해지하면 안 되죠. 그래도 병은요 기간 동안까지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만약에 을의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연체를 했다 이 말이죠. 을의 채무불이행 있죠. 채무불이행으로 해지가 되죠. 해지.
그러면요 병의 전차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왜요? 을이 월세를 안 내가지고 나가라겠잖아요. 그럼 당연히요 병도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요. 합의로 해지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다음에요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기간이 끝나면 병은 누구한테 주죠? 병은 누구한테 줘요? 을한테 주죠. 을은 누구한테 줘요? 갑한테 이렇게 주죠. 자, 병은 누구한테 줘요? 병은 누구한테? 을한테. 을은 누구한테 줘요? 갑한테 이렇게. 알겠죠? 원칙은 그러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병이 그냥 누구한테 주면 돼요? 병이 그냥 갑한테 주면 되죠. 병이 그냥 갑한테 주면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병이 갑한테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도 괜찮다. 이걸 동의 있는 이라고 그래. 자, 이번에는요 동의가 없는 것은요. 동의가 없다. 동의 없는 것은 뭐냐면 봐봐. 동의 있는 것은 누구하고 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임대인하고 전차인. 알겠죠? 자, 동의 없는 것은요 이렇게 갑이 있죠. 임대인이죠. 을이요 임차. 이걸 임대차죠. 임대차 이렇게요. 임대차 있고 여기 병이죠. 병이요 전대차죠. 전대차는 이런 지금 착각하지 말게 어떤 거냐면 내가 기간이 끝나가지고 방 뺀다 가니까 주인이요 부동산에 방기 안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오죠. 새로운 사람이 와가지고 보통 계약은 누구하고 하죠? 계약은 새로운 사람하고 집주인하고 하죠. 그리고 집주인한테 보증금 내주죠. 이런 건 전대차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다가 이 사람이 집주인이 어디에 있냐? 미국서 살아요. 미국서. 우리 지금 아파트인데 내가 기간이 1년 남았는데 나가고 싶다고 전화했더니 나 지금 미국에 있어서 못 나가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요 다시 월세를 주는 거예요. 내가 임차인이 다시 월세 주는 걸 전대차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럼 이 사람이 누구다? 전차인이다 이 말이죠. 이 사람을 한다? 전대인이다 이렇게. 이 사람을 한다? 임대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사람을 한다? 임차인.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는 임대인 임차인, 을하고 병하고는 전대차니까 전대인 전차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은요 임대차는 갑하고 을하고 전대차는요 을하고 병하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니까 전대차는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돼. 유효. 그래서 여기서요 이 갑이 을이 병한테 전대차라는데 동의를 안 했어. 동의를 안 하면은 병은 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해요. 을하고의 계약을 갑한테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도 을하고 병하고 전대차는 뭐가 된다? 유효이다. 왜요? 전대차는 계약이죠. 계약은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무조건 유효가 돼요. 알겠죠? 그럼 봐봐요. 여기는 동의가 없으니까 갑하고 병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으니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때는요 이 병은 갑하고 관계에서 보면은 불법 점유자가 돼요. 불법 점유자. 점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병은 갑한테는 불법 점유자가 되고요. 병은 갑한테요 기간이 끝나면은 임대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부속물이나 지상물이나 임대 청구는 동의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동의가 없으면 뭐를 못한다? 대항하지 못하는데 그러면 동의가 없죠? 그럼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못하냐? 그건 아니에요. 언제나 못하냐? 그건 아니고요. 동의가 없어도 대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알겠죠? 언제다? 부부가 누구죠? 을하고 병이 부부예요. 부부가 갑의 집에서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을 해요. 가구점을 공동으로. 그러면 비록 계약서는 을로 되어 있지만 을하고 병이 부부잖아요. 여기서 갑의 집에서 임대하고 있잖아요. 뭐죠? 임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하고 병이 부부란 걸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을하고 병이 부부란 걸 알고 있는데 굳이요 이 을이요 남편이요 다른 데 가서 또 가구점을 하나 더 내면서 자기 와이프 이름으로 전대차 계약서를 쓰고 갔단 말이죠. 그러면은요 을이 계약서의 주인이든 병이 주인이든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우리는 신뢰 관계니까.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배신적 행위이다 아니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요. 이런 경우는 안 되죠. 갑의 집에요 을이요 계약서를 해. 근데 이 을은 인상이 너무나 안 좋아가지고 아무도 방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요 이 을이요 직접 병이 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부탁해서 을이 계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월세도 5만 원 깎아주고 해서 들어왔단 말이죠.
그 다음날 보니까요, 험상궂기로 아주 소문난 놈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했으면 계약했다 안 했다?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졌으니까 건물주의 동의가 없이 전대차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두 사람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갑은 두 사람 다 부부를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데 계약서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그게 뭐가 중요하냐고요. 알겠죠? 그래서 부부가요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이럴 때는 동의가 없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뭐가 중요하냐? 갑하고 을하고가 중요해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갑이 그러면 을한테 말한다. 해지를 하죠. 해지. 동의 안 했으니까. 동의 않고 넘기면 해지를 해요. 해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해지를 했죠. 해지하면 어떻게 돼요? 해지하면은 해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 갑은 누구한테요? 병에게 뭐를 청구해요? 병에게요 인도를 청구를 해요. 병에게 인도를 청구해. 병에게. 알겠죠? 갑은요 병한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돌려달라고. 알겠죠? 그 다음에 해지를 하지 않죠? 해지를 안 했다는 말은 뭐죠? 아직도 뭐다? 기간이 뭐가 된다? 전속 중이다 이 말이죠? 전속 중이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요 뭐를 청구해요? 차임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어요. 월세를 청구해요. 차임을 청구해. 그래서 갑은 을한테요 월세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세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갑은 손해가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임대는 왜 주는 거죠? 임대를 왜 줘요? 월세 받으려고 임대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해가 없죠. 손해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갑은 병에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요? 손해가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손해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손해가 없으면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니까요? 전속 중이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그럼 어때요? 아직 전속 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요 갑에 뭐를 얻어야 돼? 갑에 동의를 얻어줄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동의를 얻어줄 의무. 이것을 동의 있는이다. 이렇게. 동의 없는이다. 이렇게. 시험은 어디가 더 잘 나오냐? 동의 있는 것보다는 동의 없는 것이 두 번 나오면 동의 있는 것은 한 번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다? 시험에 가장 정답을 많이 한 것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가 동의가 없는 것은 여기요 부부죠. 이 부부가 공동으로 가구점을 경영한다.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 동의가 없어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요 동의가 없어도 전대차는 뭐가 된다? 유효하다. 이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요 여기요 임대차가 해지하지 않았어.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죠. 따라서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셋 중에 하나가 무조건 정답으로 나올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우리가 이제 뭐냐 환매를 봐요. 그럼 환매는 뭐냐면 봐봐. 매매를 다시 한다 이 말이죠. 다시 찾아온다. 자, 그럼 보면 환매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이 건물이요 5억짜리예요. 5억짜리인데 여기요 을하고요 2억 원에 매매를 해요. 2억 원에. 웃기죠. 5억짜리를 2억 원에 매매를 해요. 그래가지고 을한테 뭐란다? 등기를 하고요 목적물을 인도를 해요.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누구죠? 이 사람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고 이 사람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 5억짜리를요 2억 원에 파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갑이 을한테 뭐란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이요. 부동산하고 동산이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의 경우는 몇 년 안에요? 최대 5년이요. 동산은 최대 3년 안에요. 다시 을한테 다시 사오는 걸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어때요? 이런 매매를 했죠? 그럼 2억 원은 뭐죠? 매매 대금이죠? 이런 매매 대금에는 이자가 나가요? 안 나가요? 이자가 안 나가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요 2억 원에 매매를 했으니까 2억 원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사람은 집을 넘겨받았죠? 이 집에서 월세를 먹는 거죠? 월세, 이걸 과실이죠? 과실을 수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자와 과실은 퉁쳐. 그걸 뭐란다? 상계하는 거예요. 상계.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만약에 은행에다가요, 집을 잡히고 2억을 빌려봐. 그러면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이자 못 내면 경매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자를 내기 싫으니까요, 2억 원에 매매를 해서 아예 그냥 을한테 집을 주고요. 너는 여기서 월세 받아먹고 나는 이자 안 내고. 그래서 내가 5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그것을 환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화면은 전세기가 몇 년이죠? 5년이고요. 3년이죠. 5년, 3년을 초과하죠. 초과하면은 몇 년이다? 5년, 3년으로 단축이 돼. 5년, 3년으로 단축이 돼. 단축이 되고요. 만약에 기간에 정함이 없죠. 기간에 정함이 없으면 몇 년이 된다? 5년, 3년이 되고요. 한 번 정한 기간은요, 다시 뭐 할 수 없어요? 연장할 수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해. 시험에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와. 연장을 더 이상 못해요. 한 번 하면 연장을 못해요. 그럼 반드시 부동산은 5년이냐 그게 아니고 최대 5년의 범위 안에서 내가 2년 안에 다시 사오겠다, 3년 안에 다시 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환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요, 등기부를 한번 볼까요? 등기를 보면요, 이렇게 돼요. 자,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요, 이것을요, 을한테 팔아요. 그러고 나서 몇 년에 다시 사와야 돼요? 5년이죠? 그래서 기간은 만약에 3년이게 봐. 그래서 여기요, 2-1, 2의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기가 갑이요, 환매 특약에 등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요, 기간은 몇 년 안에? 4년, 이렇게 4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사오면 되죠? 여기요, 환매 대금 있죠? 환매 대금이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에다가, 매매 대금 얼마죠? 2억이죠? 플러스 비용이요. 비용을 플러스해요. 왜요? 지금 을의 입장에서는요, 몇 년 안에 다시 뺏기게 생겼죠? 2년 안에 다시 뺏기게 생겼죠? 그럼 2년 안에 다시 뺏기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요? 이걸 사겠어요? 비용을 들어가지고 등기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럼 비용을요, 갑이 다 부담해야 돼. 그러니까 환매 대금에다가 2억에다가요, 비용이 만약에 500이다. 그럼 500만 원 이렇게 등기를 해. 그러면요, 이런 상태에서 환매 등기가 딱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을은 다시 이것을 3번 병한테 팔 수 있고요. 4번 병은요, 또 4번요, 정한테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 집을 살 때 여기서 환매 특약에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갑이 나중에 환매를 한단 말이에요. 환매를 누구한테 하냐? 현재 이 정한테요. 5번 갑이 환매 특약, 환매권 행사를, 환매권 현재 소유자한테 환매권을 행사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 얼마만 주고 사온다? 갑이 2억 500만 원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이걸 환매라고 그래. 지금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건물이 원래는 5억이었는데 지금 8억이 됐단 말이죠. 8억 주고 사오는 게 아니고 얼마만 주고? 2억 500만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걸 환매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요, 살 때 얼마 주고 사야 돼요? 2억 500에 사야지 8억에 주고 사면 골치 아픈 놈들이죠. 알겠죠? 그것을 환매라고 그래. 근데 환매할 때 보면 여기 어떻게 있죠? 2의 1 이렇게 돼 있죠? 2가 뭐야? 2가 무슨 등기라고 그랬지? 이걸 주등기. 기억나요? 등기할 때 주등기. 이걸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그래서 환매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해.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언제나 부기등기로 한다.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환매다. 이렇게. 다시 몇 년에 사온다? 5년 안에 다시 사오는 것. 그것을 환매고, 이걸 환매 대금. 알겠죠? 과실과 이자는 뭐로 봐? 상계한 것으로 봐. 더 이상 연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거 봐봐. 상계한 것을 보고 연장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요, 환매 대금은 매매 대금하고 비용이고, 무슨 등기한다? 언제나 무슨 등기? 언제나 부기등기하고, 누구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현재 양수인, 최종 양수인한테 환매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환매, 다시 사오는 걸 환매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교환. 말하면 교환은 뭐죠? 교환은 봐봐.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다 이렇게. 재산권 이렇게. 돈은 빼고.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이건 뭐예요? 이거? 이 건물이요, 갑의 건물이 1억짜리예요. 1억짜리를 을한테요, 을이요, 돈이요, 돈 1억 주고 샀어. 이걸 뭐라고 한다? 여기요, 갑 있죠? 갑이 1억짜리를요, 을이요 8천을 줬어. 8천에 돈을 주고, 아니 땅이요, 토지 8천짜리 주고, 땅이요 8천밖에 안 되니까 여기도 2천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줬어. 2천만 원을 땅하고 이렇게 맞바꿨어.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갑의 땅하고 건물하고요, 을의 토지하고 맞바꿨어. 이렇게. 이건 뭐라고 그래? 이건 갑의 건물에다가 1억짜리를 돈으로 1억을 줬어. 이걸 뭐라고 그래? 이걸 매매라고 그래. 매매. 알겠죠? 여기 봐봐. 갑의 건물하고 토지를 맞바꿨죠? 이걸 뭐라고 그래? 교환이라고 그래. 교환. 여기는 갑의 건물하고요, 땅에다가 또 2천만 원을 더 얹어서 줬어. 이걸 뭐라고 그래? 돈을 2천만 원 더 얹어줬죠? 이걸 뭐라고 하냐고. 땅만 주는 게 아니고 돈도 줬죠. 돈은 뺀데 돈은 아닌데. 이것도 뭐란다? 교환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금전이라 말은 100% 돈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건 매매니까. 알겠죠? 원래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는데 부족한 것만큼만 돈을 줘. 이걸 보충금이라고 그래. 보충금. 이렇게 보충금을 주면서 땅하고 건물을 바꾸는 거죠? 그걸 교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재산권은 뭐가 있어? 재산권은 뭐가 있어? 물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채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유가 증권 같은 것이 있죠. 유가 증권 같은 거. 뭐가 있어? 주식이라든가 어음이라든가 수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죠. 채권이 있죠. 임대차라든가 이런 채권이 있죠. 물권은 뭐가 있어? 전세권이라든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뭐요? 전세권하고 소유권을 바꾸는 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그래. 어음하고 주식하고 임대차를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교환이라고 그래. 어음하고 소유권을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교환이라고 그래. 알겠죠? 재산권이야, 재산권. 알겠죠? 뭐만 빼고? 금전은 빼고. 이것을 말한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교환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요, 봐봐. 매매에는 뭐가 있다? 매매에는 뭐가 있냐? 계약금이 있어요. 계약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매매에는 매매 비용이 들어가죠. 매매 비용. 비용에 문제가 있고요. 매매에는 담보책임, 우리 방금 배웠죠? 담보책임이 있고, 우리가 전번주에, 첫째 시간에 해적권 배웠죠? 해적권. 그 다음에 동시이행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위험부담, 이런 것들,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건 매매에는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그럼 매매는 무슨 계약이라고 했죠? 매매는? 우리가 전번주에 했는데 매매는 뭐다? 유상계약이고, 무슨 계약? 쌍무계약이고, 낙성계약이고, 불요식 계약이잖아요. 알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대로 어디에도 적용된다. 어디에도? 교환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 그래서 교환계약도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고, 교환계약에도 계약금이라는 것이 있고, 뭐죠? 교환 비용이 있고, 담보책임이 있고, 해적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에요. 교환에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교환은 언제나 사례형 문제만 나와. 지금까지 가장 어렵게 나왔어. 사례형 문제로. 그래서 교환은 이렇게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환은 사례형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 알겠죠? 그래야지, 교환은 이렇게, 왜 이런 말을 내가 썼는지 이걸 알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자요, 교환은 금전은 안 돼. 금전 빼고. 근데 금전 빼고 해서 돈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냐? 그건 아니라고. 100% 돈으로 주는 게 안 된다고. 왜? 그것은 뭐니까? 매니까. 알겠죠? 뭐죠? 우리가 물건하고 바꾸는데 돈을 조금 주는 걸로 보충한다고. 보충금이라고 그래? 이게 1억짜리니까 이게 8천밖에 안 되니까 2천만 원 줘야 되잖아요. 보충금은 마치 뭐하고 똑같나? 매매 대금하고 똑같다. 알겠죠? 그래서 매매 대금 똑같아. 그래서 이것을 재산권을 뭐다? 전세권, 소유권, 이런 거, 물권, 채권, 유가, 증권, 이것이 다 재산권이다. 이런 것을 맞바꾸는 거. 우리 시험에 뭐라 나왔죠? 주식하고 소유권을 바꾸는 거. 주식하고 소유권. 주식이 뭐죠? 재산권이죠? 이 모든 것을 뭐라 한다? 교환이라고 한다. 이 말이 교환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환하고 딱 보면요, 환매하고 교환은 한 5분, 10분밖에 안 되는데 끝나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다? 환매하고 교환은 단일 문제로 잘 안 나와. 가끔 한 번씩 나, 몇 년에 한 번씩. 그런데 보통 어떻게 나오냐? 교환과 환매, 교환과 임대차, 교환과 매매, 환매와 매매, 환매와 임대차, 이런 식으로 곁다리 해가지고 나온단 말이죠. 하나로 나오기로 조금 힘드니까. 지금 이해되셨어요? 알겠죠? 이것을 말한다? 환매와 교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요, 우리가 보면 민총, 물권, 채권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민총, 물권, 채권 여기까지 해서 딱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딱 끝이다. 여기까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이론만 주야장차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요,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해야 돼. 그래서 11월, 1월, 2월 달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1월, 2월 달은요, 공부를 하면서 뭘 할 거냐면, 기출문제 지문이 있죠? 지문을요, 지금 거의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중에서는 12회부터 30회까지. 그러니까 19년 정도 되죠? 18년, 19년 정도인데요. 그 다음에요, 국가고시는 15년 정도.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요, 다 지금 종합을 해가지고 지문 형태로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문을 모두 다 더하니까 한 4,000개 정도 돼요. 알겠죠? 근데 그 4,000개가 다 보면 다 비슷비슷해. 가장 이제 여기서 빼드가 된 건 한 1,500개 정도. 나머지는요, 다 비슷해요. 알겠죠? 그래서, 거의 한 2,500개는 똑같은 지문들이에요. 그래서 몇 개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된다? 1,500개 지문을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1,500개가 얼마냐? 500개가 100문제거든요.
300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1월달 2월달부터는 기본 이론을 하면서 그 지문에 관한 특강을 같이 동시에 할 거예요. 무슨 알겠죠? 동시에 하면서 시험 보면서 이렇게. 왜냐하면 암기를 해야 되니까. 암기를 기본적으로.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민법에 관한 것이고요. 잠깐 쉬었다가요. 동이 있는 전대차, 그 다음에 환매하고 교환에 대해서 요약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